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민족 대이동이 동양, 중양, 서양에서 총 3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르만족 대이동이 그 중 하나이고, 그와 동시에 동아시아에서는 선비족을 비롯한 북방 유목민의 민족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중앙아시아와 서북 인도 지역에서는 월지족에 의해서 헬레니즘 후예들이 쫓겨난 이동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족 대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번 시간에 시간 순서에 맞춰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있었던 민족 대이동 역사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민족 대이동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중양의 민족 대이동은 기원전 3세기 중반 하서회랑 일대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인구어 계통 민족인 월지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흉노족 두만선우의 아들 묵특이 어렸을 때 인질로 보내질 만큼 월지는 흉노를 넘어선 강국이었는데, 묵특이 월지에서 탈출한 후 흉노족을 이끌고 월지를 공격하면서 월지는 근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월지는 일단 자신의 근거지를 텐샨 북쪽 1, 2강 근처로 옮겼는데, 이것이 월지의 제1차 이동입니다. 이때 원주지에 남은 사람들을 소월지, 이동한 사람들을 대월지라고 부르죠. 시간이 흘렀고 기원전 2세기 후한 무제 시기가 되자 무제는 당시 강성했던 흉노와의 전쟁에 월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장건을 사자로 파견했는데, 장건이 월지를 찾았을 때 월지는 이미 흉노의 공격을 받아 더욱 서천하여 아무다리아를 넘어간 후였고, 이것이 월지의 제2차 이동입니다. 월지는 이곳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남쪽의 박트리아를 지배하다가 본격적으로 남하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인도 서북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이란 동부나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그리스 헬레니즘을 계승한 박트리아 왕조가 있었고, 그들을 중국에서는 색, 페르시아에서는 사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월지가 남하함에 따라 사카족이 남서쪽이나 남쪽 이란 지역으로 밀려났고, 사카족은 이란 역사로 편입되었으며 박트리아 지역에서 그리스인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월지는 점령한 박트리아에 5 제후국을 세우는데, 그것이 휴밀, 쌍미, 귀샹, 힐돈, 고부이며 이 중 귀샹이 나머지 제후국을 병합하면서 쿠샨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종합해보면 흉노와의 투쟁에서 서쪽으로 밀려난 월지가 아무다리아를 넘어 그리스 헬레니즘의 후손인 박트리아 왕국을 파괴하였고, 헬레니즘의 후손인 그리스인들은 이란으로 도망쳤다. 새롭게 박트리아를 정복한 월지는 그곳에 5개 제후국을 세웠고, 그 제후국 중에서 쿠샨이 나머지 제후국을 병합하고 쿠샨 제국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16국, 즉 동양과 게르만, 즉 서양의 민족 대이동은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둘 다 대략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 동양 민족 대이동의 핵심 민족은 흉노족과 선비족입니다. 그리고 흉노족은 서양 민족 대이동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동양의 민족 대이동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1세기 중반에 흉노족이 왕권 다툼 중에 북흉노와 남흉노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노의 제2차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권 다툼에서 패배한 남흉노의 선우가 남하에서 후한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제후가 된 후에 후한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북흉노는 몽골 초원에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서쪽의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북흉노가 서쪽뿐만 아니라 남쪽의 하서회랑 등 전통적으로 중국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까지 침범하자 후한이 남흉노를 앞세워서 북흉노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활약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반초이지요. 어쨌든 북흉노가 이렇게 후한의 공격을 받아서 점차 몽골 초원을 상실하고 조금씩 서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흉노는 아무다리아 너머서까지 밀려났는데, 아무다리아 너머는 전통적으로 후한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2세기 중후반부터는 점차 북흉노가 중국 측 사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흉노가 후한의 공격을 받아서 중앙아시아에서 자치를 감추는 것까지가 동양 민족 대이동의 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남육노와 선비족입니다. 북흉노가 후한과 남육노의 공격을 받아서 서쪽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몽골 초원에서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해서 몽골 초원의 패권을 차지한 민족이 바로 싱한링 산맥 출신의 선비족입니다. 그리고 선비족이 등장해서 초원의 패권을 다투자 남육노도 선비족의 압박을 받아 더욱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결국 남육노는 4세기 초에 한족 왕조인 서진을 남쪽으로 쫓아버리고 직접 화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강 밑으로 밀려난 한족 왕조인 서진은 건강을 수도로 동진을 세우고 동진이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남육노가 후한 왕조의 성씨인 유씨를 참칭하며 중원을 차지하자 북쪽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선비족이 얘네들은 우리한테 두들겨 맞고 울면서 남쪽으로 도망친 애들인데 얘네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금싸라기 땅을 차지해버렸네? 흉노족 두들겨 패는 것은 우리 전문이니까 빨랑 내려가서 남육노를 때려주고 중원을 차지해야겠다라며 남육노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세기의 남육노와 선비, 그리고 그 밖의 중소민족인 가일저, 강족까지 총 5개 민족이 서로 중원을 차지하겠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이 556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원을 차지한 것은 탁발 선비족이 되는 것이고, 선비의 남하로 비워진 초원은 또 다른 유목민족인 유연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서양의 민족 대이동과 약간 다른 것은 흉노족이든 선비족이든 유연족이든 간에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모두 무사층을 비롯한 일부이고, 몽골 초원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배층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종족이 흉노족에서 선비족으로, 선비족에서 다시 유연족으로 명칭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1세기 왕권 다툼이 벌어져서 흉노가 남북 흉노로 분열했고, 패배한 남육노는 후한으로 내려와 후한의 제후국이 되었다. 후한과 남육노가 연합해서 북흉노를 공격하자 북흉노는 서쪽으로 밀려났고, 비워진 초원은 싱한링 산맥 출신의 선비족이 차지하였다. 한편 남육노는 선비족의 압박으로 남진에서 중원을 차지하였고, 한족은 장강 이남으로 쫓겨났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선비족이 다시 한번 남하하여 남육노를 몰아내고 부기를 세우며 중원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몽골 초원이 비워지자 유연이 등장해서 새롭게 초원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족 대이동은 지난 게르만족 대이동 총정리 편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훈족을 중심으로 서양 민족 대이동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세기에 걸쳐 북흉노가 후한에 의해 중앙아시아 초원으로 밀려난 후 북흉노는 동서양 사서의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사라진 것이지 흉노족 사람들 자체가 사라진 것은 당연히 아니었죠. 흉노족이라는 것 자체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부족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연합체가 해체되면서 흉노라는 이름이 사라진 것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흉노족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흩어진 채로 200여 년을 살아가다가 4세기 중반 흑해 부간에서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서진하면서 유럽을 파괴하였습니다. 훈족은 유럽에서 불과 80여 년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유럽인들의 훈족에 대한 공포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훈족을 얼마나 공포스러워 했는지를 당시 종교인과 역사가의 기록을 통해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세기 갈리아 주교의 훈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훈족은 남자아이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육체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즉 투구의 명갑에 얼굴이 맞도록 남자아이의 얼굴을 인위적으로 납작하게 만든다는 설명이죠. 훈족 아이들은 콧구멍이 아직 연할 때 붕대를 감아서 콧등이 광대뼈 위로 솟는 것을 막는다. 이는 투구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코가 투구에 방해되지 않게 인위적으로 조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뺨 부분이 넓어졌다. 이 아이들은 전투를 위해 태어난 것으로 어릴 때 이미 불구가 되었다. 다음으로 6세기 동로마 역사가 요르다네스의 훈족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들은 볼품없고 못생겼으며 작기까지 한 거의 인간 같지 않은 종족이다. 거무스름하고 끔찍한 외모를 지녔고, 얼굴이라기보다는 역겨운 덩어리를, 눈이라기보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 이 잔인한 외모에 더해 대담성을 보이는데, 심지어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잔인성을 심어준다. 상처를 견디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갓난아기의 뺨을 쇠로 벤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수염이 나지 않는다. 얼굴에 난 상처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볼품이 없어도 모두 뛰어난 기병이다. 어깨가 딱 벌어졌으며 활을 쏘는데 잘 단련이 되어 있다. 인간의 형태를 했지만 동물처럼 야만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훈족이 흑해를 넘어 처음 마주친 것은 동고트족이었습니다. 당시 동고트는 로마보다는 작았지만 과소평가할 수 없는 왕국이었는데 훈족에게 철저히 항복하였고 이후 훈족을 따라 서진하면서 다른 게르만족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고트족은 451년 카탈라우니아 전투에서 훈족 아틀라 편에 서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훈족이 철수하면서 정착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동고트족을 포이데라티로서 판노니아 지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는데요. 포이데라티는 로마 속주민은 아니지만 전시에 로마의 병력을 제공하던 게르만족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신에 로마가 약간의 식량을 제공하는 방식이지요. 물론 식량은 터무니없이 모자랐습니다. 동고트족은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테오도리쿠스 대왕이란 걸출한 영웅을 배출하면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것이지요. 한편 훈족은 동고트족을 항복시킨 후 서고트족을 공격하지 않고 우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고트족은 훈족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로마를 압박하면서 도나우 강을 넘어 로마 영내로 내려갔습니다. 남흉노가 북흉노와의 패권 대결에서 진 결과 후한의 영내로 들어가서 살았던 것과 비슷한 경우이죠. 로마 제국도 이렇게 오랑캐를 영내로 받아들였고 한나라도 오랑캐를 영내로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는 두 제국 모두 멸망이었습니다. 어쨌든 서고트족이 길을 내어준 결과 훈족은 오늘날의 루마니아 지역에서 헝가리 저지대까지 어떤 저항도 없이 쉽게 진군할 수 있었고 도나우강과 티소강 사이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훈족은 동서남북 게르만 민족들을 모조리 정복해 나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훈족은 451년 카탈라우니아 전투에서 로마 게르만 연합군에게 패배하였고 2년 후 아틸라가 사망하자 급조된 제국답게 20년도 안 되어서 급속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